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급락세에 이어서 월요일로 넘어오며 이 장중 55,000달러대를 회복하며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 사이클로 들어서려는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9% 상승한 54,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19% 상승한 2,300달러대, BNB가 1.27% 상승, 솔라나가 0.31% 하락, XRP의 경우는 0.03% 상승한 0.52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5.7%,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죠. 미 노동부의 경우는 8월 비농업 일자리에 대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8월 비농업 고용지표의 경우는 지난달보다 14만 2천 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달 증가폭인 8만 9천 명보다는 늘었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16만 1천 명보다는 낮은 수치였던 것이었죠. 직전 11개월간 평균 증가폭인 20만 2천 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정도인 것인데요. 다만 8월의 실업률은 지난달 4.3%보다 낮은 4.2%로 집계되게 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앞서 5월 4.0%를 기록해 29개월 만에 3%대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후 7월에는 4.3%로 치솟으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일제히 고용 증가폭과 실업률이 엇갈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미국 경기 지표의 혼란 속에서 약세를 띠면서 이 5만 5천 달러 선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미국 현물 ETF의 경우는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의 순유출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인 것이죠. 이에 크립토 퀀테이 CEO 주경 대표의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더미넌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면서 이제 강세 사이클이 지속하려면 미국 수요 반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반등이 4분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사이클 중반에 있으며 아직 리테일 버블은 오지 않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기술 회사 젠3의 CEO이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 이 고문을 맡았던 샘슨 모우의 경우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진입했다.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건고하며 이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FTX 붕괴와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하락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매크로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압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미국의 기업들이 향후 18개월간 약 1년 반이죠. 비트코인의 투자를 늘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소재 기업의 약 10%가 향후 1년 반 동안 보유 자산의 1.5%의 약 103억 달러, 하나로 바꿔왔을 때는 10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전통적인 기업 재무 전략이 현금 및 기타 단기 현금 등가물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예측은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창립자가 대중화한 기업 재무 전략의 채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에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 긍정적인 분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패턴이 2019년을 반복하고 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장기 강세 사이클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역대 최고 수준의 장기 강세 사이클 기대된다. 지금은 2019년 패턴 반복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MN트레이딩 창립자 겸 CEO 마이클 반데포프의 비트코인 가격 분석 내용에 주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반데포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53,0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이제 상승세를 추진할 것이다. 최종 가격 통합 단계 이후 2년간의
간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많은 투자자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자산을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자 한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반전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S&P 500과 비교했을 때 2019년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전하면서 장기 강세의 전조로 해석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2019년 가격 조정 당시 6,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이 45,000에서 5만 달러로 상승했다. 이 반대 포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과 중국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겹쳐진다면 역대 최고의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발행수가 제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채굴되지 않은 양이 남아 있지만 이제 현재까지 1,930만 개 이상이 채굴되었기 때문에 92% 수준의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이 된 겁니다. 남은 170만 개 정도는 약 120년에 걸쳐 채굴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참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순위가 궁금해집니다. 1위는 당연히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의 월렛에는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활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죠. 저 비트코인이 풀리면 가격에 큰 변동이 생길 거라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사토시로 추측되는 할피니의 사망으로 더더욱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보시다시피 바이낸스와 로빈후드가 각각 2위와 3위입니다. 5위에 마운트곡스 해커도 있는데 실제로 대형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4위가 눈에 띕니다. 이 FBI가 94,643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수사를 하며 압수한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로 계산하면 7.5조 원 수준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7월 비트코인 미국 정부의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4위에 FBI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비트파이넥스의 해킹 압수 자산에만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9위에 보면 그 유명했던 실크로드 사건 압수 자산이 또 있습니다. 이걸 합친다면 FBI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은 16만 4천 개가 됩니다. 약 13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FBI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바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미국 정보기관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순위는 바이낸스 다음인 3위에 해당합니다. 이 7위는 보시다시피 테더사입니다. 2021년 1월 알트 불장 직전에 크립토 마켓은 테더 리스크 때문에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테더사가 발행한 USDT의 담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 테더사의 자산이 미국 국채와 현물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테더 리스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트코인은 일종의 담보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0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약 15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은 사실상 마이클 세일러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를 위해 전환사채를 여러 차례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거에는 알트코인은 대부분 투자를 했지만 이 비트코인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블랙록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는 왜 순위에 들지 못했나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펀드의 경우는 개별 지갑 주소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량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통상 비트코인 보유는 개별 지갑 주소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보유 월렛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불장이 오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급감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TC 그룹과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74%
80%가 비유동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 복잡한 요인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점차 유동성 감소로 인해 시장이 비트코인 공급난에 시달리게 될 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난이 생긴 모든 자산은 상승했습니다. 유례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비트코인을 보면 급등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갑자기 찾아올 것이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지 않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다음 주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 준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매번 명절 선물할 때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정다운삼과 협업해서 산양산삼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최저가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산양산삼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급 제품인데 평소에는 가격 때문에 선물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목요일까지 구매하시면 추석 전에 무조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명절 준비에 늦지 않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석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들에게 건강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구매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게 된 것인데 관련 내용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시간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뚱딴지 같은 얘기이죠. 이제 갑작스럽게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뭐 그간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는 일본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데 일본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이 암호화폐에 비교적 명확한 규제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리플은 최근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출시를 예고하였고 현재 리플 USD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일단 갑자기 왜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건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 다양한 법정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시장 진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리플 생태계 확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엔화는 안정적인 법정 화폐입니다.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거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고 결제 및 송금 솔루션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또한 이를 통해 리플은 외에도 국제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각각 XRP의 유동성과 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XRP를 활용한 거래와 결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XRP의 유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유통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의 XRP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 및 거래 수요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XRP의 실질적인 수요를 확대시켜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 증가와 더불어 XRP를 기반으로 한 이 스마트 계약과 금융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엔화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XRP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제이죠. 리플 수석 부사장의 경우는 이 인터뷰를 통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연내 출시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을
볼 때 이번 불장 XRP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6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시장이 혼란스럽고 단기적인 하락세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큰 그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경제 지표나 ETF 자금 유출 같은 소식들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이러한 조정과 불확실성을 지나 더 큰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비트코인이 다시 55,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는 잠재적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속에서 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XRP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소식은 XRP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화들은 곧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상황이 비록 쉽지 않아는 보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락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여러 번의 조정과 회복을 경험해 왔고 이번에도 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지 몰라도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며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동반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일 뿐이며 시장은 언젠가 다시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